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3 필드 속성의 지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속성, 필드가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 성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원하는 크기, 조건 이런 걸 주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드 속성을 이용하는 거고,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필드 속성의 일반 탭과 조회 탭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설정을 한다라는 거고, 창 전환 바로가 익힌 F6번입니다. F6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필드 속성은 데이터 형식마다 다르게 사용이 돼요. 보겠습니다. 지금 고객관리 테이블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형식에 오게 되면 아래쪽에 일반 탭, 조회 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드 크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정수를 줄 거냐, 복제 아이디를 줄 거냐.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수롱이고, 그 다음에 새로 새 값 증부도를 할지 임의로 할지, 그리고 형식은 바로 여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고, 형식은 또 자세히 배우니까요. 캡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그 필드 이름이 고객 번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객 넘버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데이터 시트 보기 눌렀을 때 여기 보세요. 고객 번호가 고객 넘버로 나타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캡션이라는 거는 필드 이름하고 다르게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검색할 때 빠르게 할지 안 할지 인덱스 여부, 그다음에 텍스트 맞춤.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 지금 F6 누르면 창 전환 이렇게 필드 속성으로 넘어오죠. F6번도 알아두시고 F6번을 누르면 이렇게 창 전환이 돼요.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255자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형식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도 또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캡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 이름하고 다르게 주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기본값이라는 거는 원래 입력 안 해도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값, 그걸 기본값이라고 해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거는 입력할 때 그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 검사하는 규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텍스트는 검사 규칙이 잘못됐을 때 나타내는 텍스트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필수로 할지 안 할지 입력을, 그 다음 빈 문자열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덱스, 유니코드 압축, 얘는 유니코드로 압축할 거냐 안 할 거냐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IME 모드라는 거는 인풋 메소드 에디터 또는 인발러먼트, 그래서 입력되는 환경, 방법, 지금 성명이니까 당연히 한글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입력 시스템 모드는 우리 한글하고 상관이 없이 일본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 말 그대로 tek스트 맞춤 할지 안 할지 여부. 그럼 이제 일련 번호 같은 경우 필드 크기가 있었고, 짧은 텍스트도 필드 크기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도 필드 크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기가 나와요. 숫자 같은 경우는 바이트, 정수,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정수롱, 그 다음에 실수, 싱글 더블, 그다음에 복제 아이디, 십진수, 일반적으로 이제 정수. 그 다음에 형식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더 배우는데 바로 이 부분. 정해져 있는 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여부, 입력 마스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따로 배워요. 그 다음에 캡션, 그 다음에 기본값, 여기서는 이제 0으로 주겠다라는 거고, 유효성 검사 규칙, 검사 텍스트, 그 다음에 필수 여부, 인덱스, 텍스트 맞춤, 요게 바로 필드 속성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일반 탭 속성, 필드 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 번호, 짧은 텍스트, 숫자 형식에서만 지원이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당연히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드 크기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형식은 미리 정의된 형식을 선택하거나 우리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곧 배울 거고, 입력 마스크, 필드에 입력할 모든 데이터의 유형을 갖다 결정하겠다라는 거고, 캡션은 말씀드렸죠. 폼이라든가 데이터 시트에서 사용할 필드 레이블, 아까 고객 번호를 고객 넘버 이렇게 했듯이, 그다음에 기본값, 새 레코드 만들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 말 그대로 기본값. 아까 숫자 같은 경우는 0, 그죠? 유효성 검사 규칙,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갖다가 검사할 규칙을 지정하는 거예요. 값을 제한하는 식을 주겠다라는 거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 검사 규칙이 잘못됐을 때
뿌려주는 텍스트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는 값을 입력했을 때 뿌려주는 오류 메시지고, 그다음 필수 반드시 입력해야 될지 안 할지의 여부, 필드의 데이터를 항상 입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빈 문자열 허용, 말 그대로 빈 문자열을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그다음 인덱스를 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빨라지지만 인덱스를 예로 하면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거죠. 인덱스라는 게 검색, 정렬 속도는 빨라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인덱스를 예로 했을 때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형식 가겠습니다. 형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인쇄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형식을 주겠다라는 거고, 데이터 형식에 따라 설정 방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숫자라든가 날짜, 시간, 통화, 일련 번호, 그 다음에 yes, no,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데이터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미리 정의된 형식,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형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 요거는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세요. 공백은 말 그대로 공백 그대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는 문자열은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큰 따옴표 안에 내용 그대로 표시한다라는 거고, 느낌표 같은 경우는 왼쪽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맞춰서 채워준다라는 거, 왼쪽을 기준으로. 별표 같은 경우는 별표 다음에 문자를 그대로 나타내줘요. 사용할 수 있는 공백을 별표 다음 문자를 채워준다라는 거고, 원화 표시 같은 경우는 원화 다음 문자 그대로 표시해준다. 그 다음에 색깔 줄 때는요, 대괄호를 열고 닫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 틀리다만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시면 되고요. 숫자 또는 형식, 미리 정의된 형식이 있는데요. 미리 정의된 형식은 어디에 있냐면 윈도우즈 제어판에 가게 되면 국가 또는 지역이 있어요. 국가 또는 지역에 들어가서 미리 정의된 형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통화 설정 같은 경우 음수일 때 마이너스 표시 대신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해줘라 라는 거죠. 국가 또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얘기예요. 잠깐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제어판에 와서 국가 또는 지역을 실행시키고 아래 추가 설정이 있죠. 추가 설정에 통화에 가게 되면 음수 통화 형식 그래 놓고 여기에 가로 열고 원화 1.1 가로 닫고 얘를 이렇게 변경해 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 통화, 시간, 날짜 이렇게 제어판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경우 또는 통화인 경우, 숫자인 경우로 형식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일반 숫자일 경우 3, 4, 5, 6.789 그대로 나타내겠다라는 거고, 통화 같은 경우는 원화 표시해주고 3,457, 그 다음에 유로 표시해주고 3,456.79, 79니까는 79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어 있는 형태고, 고종 같은 경우도 3,456.79, 표준 같은 경우는 쉼표가 들어가죠. 3 쉼표 456.79, 백분율은요 곱하기 100의 효과, 그리고 퍼센트, 공항용은 지수 형태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죠. 요거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통화도 마찬가지, 통화에서도 형식을 누르게 되면 요 형식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형식, 얘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세미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구역을 나눠줘요. 양수 서식,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음수 서식일 때 어떻게 하라, 0값일 때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널 값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래 놓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거 조심하시고, 세미콜론. 예를 들어서 그 형식을 달러 샵 콤마 샵샵 0.0 이렇게 줬을 때 플러스 900이 9,000이 입력되면 달러 9 쉼표 들어가고, 그 다음에 9,000이니까 000, 그 다음에 소점 뒤에 0.0을 줬기 때문에 여기도 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일 땐 이렇게 하라라는 거고, 이번에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9,000 그러면은 가로를 줬네요. 그죠? 그럼 가로가 되고 소점 마찬가지로 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값에 대한 서식은 그냥 0일 때는 큰 따옴표 제로 큰 따옴표, 그럼요 그냥 제로라고 나타나는 거고, 널 값에 대한 서식 널을 입력했으니까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거죠. 그랬을 때는
큰 따옴표 널, 큰 따옴표. 그러니까 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네 개를 합쳐서 세미콜론으로 합쳐서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양수일 때는 요렇게, 음수일 때는 요 형식, 제로일 때는 그냥 제로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널이라고 하라라는 거죠. 요게 바로 사용자 지정 형식이에요. 지금 재고 가격의 그 데이터 형식을 이제 숫자로 준 상태에서 형식을 요것처럼 지정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양수일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음수일 때는 가로, 그 다음에 소유점 둘 다 소유점 한 자리씩 주겠다는 얘기고 소유점 이하, 0일 때는 제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 안 됐을 때는 널로 하겠다. 이렇게 형식을 줬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요. 지금 양수일 때는 이렇게 달러 표시 주고 나서 소유점 자리 0, 음수일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0이 입력됐을 때는 제로, 그 다음에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형식을 갖다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사용자가 지정할 때 사용하는 숫자 서식, 마침표, 얘는 소수 구분 기호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쉼표, 천단위 구분 기호, 0 같은 경우는 자릿수 표시하는 건데 숫자 또는 0을 표시하는 거고, 샵이라는 거는 안 나타내는 거죠. 자릿수 표시자로 숫자 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달러는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 표시하는 거고, 퍼센트는 곱하기 100의 효과,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라는 거죠. 백분율. 그 다음에 지수 표시인데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음의 지수 뒤에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양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요. 반대로 더하기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이 더하기가 표시된 경우에는 양의 지수에는 더하기 표시를 합니다. 얘는. 하지만 음수도 표시는 해줘요. 이 차이점만 잘 알고 가시고, 예를 들어서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0,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는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 안 됐을 때는 널이라고 해라, 이 뜻이죠. 양수는 그대로 표시하고 음수는 가로 안에 표시, 그 다음에 값이 널이면 그냥 널이라고 표시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일 경우에는 0.0을 따르는 거고, 마이너스 값일 때는 마이너스 0.0을 따라라 라는 거죠. 그리고 0일 때는 0.0, 그 뜻이에요. 양수 또는 음수일 때 더하기 빼기 표시하라라는 거고, 값이 0이면 0.0을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형식을 보고 이해를 정확하게 할 줄 아시면 돼요. 날짜 시간 형식,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정의된 형식이 있어요. 제어판에 국가 또는 지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국가 또는 지역에 추가 설정, 시간, 날짜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날짜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 자세한 날짜 같은 경우는 연, 월, 일, 그 다음에 요일까지 다 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변경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시간, 자세한 시간, 간단한 시간, 자세한 시간, 오전, 오후, AM, PM 줄 수도 있고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에 직접 들어가서 날짜, 시간 같은 경우 형식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기본 날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세한 시간,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날짜, 요 두 개가 합쳐진 경우죠. 기본 날짜는. 그래서 기본 날짜로 할지, 그 다음에 자세한 날짜로 할지, 보통 날짜로 할지, 그 다음에 간단한 날짜, 그 다음에 자세한 시간, 보통 시간, 그 다음에 간단한 시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 사용자가 지정할 때는 날짜, 요일, 시간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공백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공백을 사용한다라는 거, 세미콜론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YYY 4개에다가 슬래시 MM, 그 다음에 슬래시 DD, 요거는 날짜 형식이고, 그 다음에 DDD, 얘는요 요일 형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시간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용자가 지정하는 서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알아두세요. 콜론이라는 거는 시간을 구분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래시는 날짜 구분 기호, C 같은 경우는 미리 정의된 형식인 기본 날짜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는 데이인데
숫자, 그러니까 날짜를 나타낼 때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1부터 31일까지. DD는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일이면 1이지만 얘는 1일이면 0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DDD 같은 경우는 요일인데 Sunday, Monday, Tuesday 이걸 갖다 세 자리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DDDD 얘는 풀네임으로 나타내요. Sunday, Saturday 이렇게 풀네임으로. 그 다음에 D가 5개 얘는 간단한 날짜 형식이고 6개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날짜 형식이에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W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갖다가 1에서 7로 나누어서 몇 번째 일인지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WW는 1년을 갖다가 1에서 53으로 나눠서 몇 번째 주인지 표시하는 거예요. week, 그러니까 몇 번째 주. M 같은 경우는 월을 갖다가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1월서부터 12월까지. MM은 두 자리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MMM 달을 갖다가 세 자리로 나타냅니다. 제뉴얼의 젠, DC의 DC 이렇게, 디셈버에. 그 다음에 M 4개를 주게 되면 풀네임으로 제뉴얼이 디셈버 이렇게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쿼터, 그래서 날짜를 1부터 4까지 분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Y, 그럼 1년 중에 1을 표시해요. 1부터 365. Y 그러면요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합니다. 두 자리 숫자로 연도를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표시한다는 거고 Y 4개 그러면은 연도를 풀로 네 자리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H 같은 경우는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로 시간 나타내는 거고 HH 2개 주면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요거예요. N하고 NN 얘는 분입니다. 분. M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로 분을 나타낸다라는 거고 NN 그럼 두 자리로 분 나타내는 거. S 초를 한 자리로 SS 얘는 두 자리로. 그 다음에 T 5개 같은 경우는 자세한 시간 형식을 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AM, PM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이 12시간제로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DDD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 쉼표를 주겠다는 얘기야. 별거 없고 얘는 DDD 그러면 이제 MON 그죠? 데이를 갖다가 요일을 MON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M을 3개로 줬다. 그럼 뭐예요? June JUNE를 갖다 세 글자로 준 6월 그 다음에 데이 D E 하나 그 다음에 Y 4개 줬기 때문에 2010년 이렇게 네 자리로 표시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M을 4개 줬어요. 4개 주게 되면 풀네임으로 준 JUN이 다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DD니까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 02 그 다음에 쉼표 주고 나서 Y 4개니까 2010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대로 텍스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주입니다. 이거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더블 줬으니까 몇 번째 주 22번째 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입니다도 그대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DDDD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요일을 플레임으로 해서 Tuesday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보고 결과를 정확하게만 유추할 줄만 아시면 돼요.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요.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미리 정의된 형식이 없습니다. 얘는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미리 정의된 형식은 없다라는 거고 하지만 사용자가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은 텍스트 형식, 뒷부분은 빈 문자열 또는 널 값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앳기호, 골뱅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얘는 텍스트 한 자리를 나타내고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앰퍼샌드 빈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작다잖아요. 작다의 대소관계 작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얘는요 크다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바꿔줘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편해요. 예를 보겠습니다. 골뱅이 대시 골뱅이 2개 그 다음에 골뱅이 4개 액기호인데 제가 골뱅이라고 읽을게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세 자리 앞에 세 자리 두 자리 네 자리 끊어서 대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대시 없이 전부 다 골뱅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대시가 원래 있게끔 들어왔기 때문에 대시는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기에 대시가 없어도 원래 데이터가 대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하지만 대시가 없이 들어온 거는 그대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골뱅이 @기호를 쓰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크다잖아요. 크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줘요. 이렇게 대문자로 바꾼다라는 거 전부 다 얘네들을. 그 다음에 얘는요 소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다 소문자로 바꾸더라라는 거. 됐네요. 그 다음에 골뱅이 3개에다가 대시, 골뱅이 3개,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알 수 없음. 근데 널값이 들어왔어요. 널값이 들어왔으니까는 알 수 없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바로 긴 텍스트, 짧은 텍스트에서의 서식, 사용자가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예, 아니요 형식 같은 경우는 미리 정의된 서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yes, no로 설정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 true 또는 on을 입력하게 되면 그 값은 자동적으로 yes로 바뀌어요. 그래서 yes, true, on 다 같은 뜻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no, false, off 다 같은 의미. 그리고 yes, no 데이터 형식의 기본 컨트롤로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확인란 컨트롤이 사용이 돼요.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나중에 확인란 배울 때 yes, no에서는 확인란 컨트롤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사용자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맨 앞에 세미콜론을 무조건 넣습니다. 예, 아니오에서 무조건 앞에 세미콜론을 넣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yes, true, on,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no, 쉼표, false, off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의미 그대로 yes일 때, true일 때, on일 때 얘네들이고, no, false, off일 때 얘네들이다라는 거죠. 조심하실 건 맨 앞에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미콜론 무조건 준다 그랬었죠. yes, no에서는. 그래 놓고 남성, 세미콜론, 여성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만약에 yes를 입력했다 그러면은 남성이 되는 거고, no 그러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yes, no, true, false, on, off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 군필, 세미콜론 미필, yes 그러면 뭐가 돼요? 군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합격, 세미콜론 불합격, no 그러면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입력 마스크. 입력 마스크는 특정 형식의 숫자, 문자를 입력할 때 유용하도록 입력 형식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입력 마스크라고 합니다. 입력 형식을 지정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면허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우편번호, 암호, 그 다음에 날짜라든가 시간 형식 등에서 이용이 돼요. 결론적으로 입력에 제한을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입력 오류의 가능성을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짧은 텍스트나 날짜, 시간 필드에만 마법사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짧은 텍스트나 날짜, 시간 필드에만. 그리고 숫자 필드라든가 통화 필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정의를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텍스트 형식의 입력 마스크 설정 가겠습니다. 입력 마스크 속성을 패스워드라고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패스워드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암호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 입력 컨트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화면에 별표가 표시가 돼요. 그럼 별표가 저장이 되느냐? 아니고요. 입력된 문자는 모두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표시되는 것만 별표로 표시되는 거. 결론적으로 입력된 문자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 마스크를 패스워드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입력 마스크 마법사에서는 암호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직접 볼까요? 저희 교재 입력 마스크 따라 파일을 갖다가 불러들여서 보시면 돼요. 지금 입력 마스크 연습인데 주민등록번호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암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필드명을 암호라고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로 주고,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여기서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 여기 암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별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장은 입력한 암호 문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패스워드 입력 마스크예요. 그리고 표현식 작성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입력 마스크 마법사 들어가서 암호 입력 마스크 암호를 선택해도 됩니다. 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주민등록번호 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입력 마스크 마법사 들어가서 운전면허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 운전면허 번호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체제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는 두 자리, 여섯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록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해 주면 돼요. 현 시스템에 맞게끔 전부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편집할 거 없고, 뭐 전화번호라든가 우편번호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5자리죠.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편집이 가능해요. 날짜라든가 시간 같은 경우도 다 목록 편집이 가능하다 알고 가시고,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0 6개, 그 다음에 0 6개에다가 왜 6개예요? 우리 연월 일 두 자리,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주고, 그 다음 하이픈. 이 하이픈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원화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원화 표시라는 거는 문자, 기호, 하이픈을 쓰겠다. 그래서 원화 표시, 하이픈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0 7자리. 0이라는 건 뭘 뜻하냐? 필수 입력, 반드시 입력해라. 숫자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입력 마스크 기호 밑줄을 줬죠. 데이터 시트에서 입력할 때 밑줄로 입력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력 마스크 기호입니다. 기호는 밑줄 외에도 샵, 골뱅이, 느낌표, 달러, 퍼센트,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밑줄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기호 없이 저장할 거냐, 그러니까 대시 없이, 그 다음 위에는 기호와 함께 저장할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기호 없이 저장하는 거는 이따가 공백으로 나타냅니다. 1 또는 공백의 개념이고, 기호와 함께 저장하는 거는 코드 값이 0이에요. 다음, 그리고 맞춤을 눌러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입력 마스크에 앞에 0 6개, 그 다음에 원화 표시, 하이픈, 그 다음에 0 7개고, 맨 마지막에 밑줄이 나오죠. 입력 마스크 기호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공백,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입력된 데이터만 저장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러 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보세요. 앞에 6자리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대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유도해 준다. 이게 바로 입력 마스크의 기능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리터럴 표시 문자인데요. 리터럴이라는 의미는 문자상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0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0이라는 리터럴 문자는. 하지만 얘는 덧셈, 뺄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필수 요소로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입력한다. 0 같은 경우.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요, 선택 요소예요. 아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0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고, 9는 선택 요소입니다. 숫자나 얘는 공백도 입력할 수 있어요. 선택 요소, 숫자나 공백.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하고 9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0은 필수, 9는 선택, 숫자나 공백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시고요. 0하고 9.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는 9처럼 선택 요소고 숫자나 공백을 입력합니다. 근데 얘는 덧셈,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9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0, 9, 샵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L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입니다. 대문자니까 L 필수 요소. 필수 요소를 대문자로 표현해요. 얘는 A서부터 Z까지 영문자, 그 다음에 한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물음표는요, 선택 요소예요. 얘도 A에서 Z까지 영문자하고 한글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L, 대문자 L 필수,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음표는 선택.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묶어서 L 대문자, 보통 대문자가 다 필수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 얘도 대문자 A 아까 제가 필수라 그랬잖아요. 영어 알파벳 A니까 영문자, 한글, 숫자 다 됩니다. 필수 요소예요. 그리고 소문자 A는 선택 요소, 영문자, 한글, 숫자. 그리고 앰퍼샌드하고 C, 앰퍼샌드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C는 선택 요소예요. 그래서 앰퍼샌드하고 C하고 이렇게 또 한 묶음 같이 알아두시고, 이렇게 앰퍼샌드 모든 문자나 공백, C도 모든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점, 쉼표, 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 우리 구분자, 그 다음에 대시 같은 경우는 날짜 같은 거 입력할 때, 콜론은 시간, 그 다음에 슬래시도 날짜 입력할 때, 그 다음에 쉼표는 천 단위 기호, 점은 소수점 기호, 요럴 때 사용하는 기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 얘는 크다. 그래서 대문자 이렇게 암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느낌표 같은 경우는 입력 마스크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채워진다. 즉 왼쪽부터 기준인 오른쪽으로 향해 간다. 결론적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는 원화 표시예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원화 표시 A, 그러면 A만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원화 표시 하이픈 기억나시죠?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에서 봤던 거 원화 표시 하이픈, 그 원화 표시를 뜻한다. 역슬래시는 그거 알고 가시고, 입력 마스크에 따른 예제값 요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0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필수 요소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리수만큼 입력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0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 자리수 그대로 다 채워줘야 되는 거고, 9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택이기 때문에 다 안 채워져도 상관이 없다. 공백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왼쪽부터 기준인 오른쪽으로 입력이 된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000 필수 기억나시죠? 206 필수로 들어오는 거고, AAA 다시 A 4개, A도 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나 알파벳 한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A 얘도 필수예요. 조심하시고, 0도 필수, A도 필수.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99 마이너스 20이 오는 거예요. 샵 때문에 마이너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 같은 경우는 그냥 2000.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크다잖아요. 크다 L. 그러니까 대문자로 첫 글자가 뭐가 와야 돼요? 영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와요. 옵션이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요. 선택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대문자가 오면서 쭉 이어졌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공백이 됐죠. 왜 공백이 되느냐? 여기가 바로 물음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면 여기 L 자리가 됩니다. L 자리. 요거요. 반드시 입력돼야 되는 거. 그래서 R이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음표가 왔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000, 그러니까 숫자 3개가 왔죠. 그 다음에 또 L이에요. 반드시 입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왔고, 그 다음 마지막 0, 그러니까 숫자 7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냐 선택이냐, 그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대문자로 한 글자는 반드시 와야 되고, 나머지 물음표 4개는 옵션, 그 다음에 L은 반드시, 그래서 R이 여기 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음표가 왔기 때문에 여기 또 공백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000 숫자 3개, L 다시 필수 B, 그 다음에 0 숫자 7. 까다롭죠.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문자. 크다니까 대문자가 와야 되는데 반드시 필수. 그 다음에 0이니까 숫자가 왔네요. 그 다음에 또 L 필수. 그러니까 F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공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0이 왔어요. 0 같은 경우는 숫자. 그 다음에 L 필수 M. 그 다음에 0 다시 숫자
맞네요. 요번에는 0000-9999 그럼 뭐예요? 0은 반드시 와야 되는 필수 5자리 필수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로 왔고 그 다음에 9999는 안 와도 되잖아요. 선택사항이니까 여기 안 와도 됐다라는 거죠. 있을 때는 다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같은 경우는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요것 때문에 소문자로 싹 다 바뀌네요. 그러니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되고 이 부분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뀌면서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옵션이죠. 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다 소문자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물음표는 다 안 채워도 되니까. 그리고 SSN 그러면 SSN 그대로 나타내주고 0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뭐예요? 필수잖아요. 필수기 때문에 전부 다 자릿수만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다 대문자 그 다음에 LL 필수 2개 그러니까 대문자로 DB 그 다음에 0 5개 0 5개 숫자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시 오고 마찬가지로 0 4개 그러니까 숫자 4개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리터럴 문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골라라 잘 나옵니다.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조회 속성 가겠습니다. 조회라는 건 뭐냐면요. 미리 입력해 놓은 데이터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입력하는 것 그게 바로 조회 속성입니다. 조회. 이 조회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입력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 사용하는 거고 텍스트, 짧은 텍스트죠. 짧은 텍스트 숫자, yes, no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하고 콤보 상자와 목록 상자 컨트롤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고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형식의 조회 마법사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조회 탭을 누르게 되면 속성들이 나타나요. 속성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콤보 상자가 지정된 경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목록 상자가 표시된 경우예요. 컨트롤 표시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행 원본 유형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행 원본 유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쿼리로 할 건지 값 목록으로 할지 필드 목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행 원본 같은 경우는 설정한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 쿼리를 설정했을 때는 테이블이나 쿼리 또는 SQL문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 필드 목록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이나 쿼리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하지만 값 목록으로 했을 때는 세미콜론으로 목록들을 분리시켜 줍니다. 값 목록으로 했을 때는 세미콜론 조심하시고 잠시 후에 요건 우리가 한번 시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바운드라는 건 연결되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드에 연결될 열을 갖다 지정하는 거 그게 바운드 열이고 열 개수 말 그대로 열의 개수 지정 그 다음에 열의 이름을 줄지 안 줄지 그 다음에 열 너비 조절 그 다음에 행수 행의 수 최대 행의 수를 지정한다라는 거고 목록의 너비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은 말 그대로 목록값만 허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예요. 단어가 하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드 이름에다가 부서명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회 마법사가 있죠. 조회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조회 필드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조회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조회 탭에 와서요. 현재 컨트롤 표시 중에서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목록 상자 행 원본 유형 아까 살펴봤듯이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값 목록 한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값 목록에서 행 원본을 지금 부서명이니까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 처음에 인사부, 그 다음에 세미콜론 주고요. 그 다음에 홍보부, 그 다음에 전산부 이렇게 세 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드 열, 바운드 시킬 열, 열 개수, 그 다음에 열의 이름, 열 너비, 여러 값 허용할지 안 할지 여부, 값 목록 편집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록의 항목 편집 폼, 그 다음에 행 원본 값만 표시 예 아니요.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부서명에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인사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조회 속성이에요. 어렵지 않죠? 유효성 검사 규칙 그리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 가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은 뭐냐면 입력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 그 규칙을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레코드라든가 필드, 컨트롤 등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갖다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옵션 그룹에 있는 확인란, 옵션 단추, 그 다음에 토글 단추 컨트롤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옵션 그룹 자체에만 유효성 검사 규칙, 검사 텍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건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옵션 그룹 자체에만 적용이 된다더라라는 거. 1년 번호라든가 OLE 개체에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쓸 수가 없어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식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최대 길이는 2048 문자까지 줄 수 있어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특수 연산자,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수 있어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수, 그 다음에 MOD 그러면 나머지죠.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상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like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 별표, 그 다음에 물음표, 물음표는 한 글자고 별표는 모든 문자,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like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nd, or, not 쓸 수 있다라는 거고, in 지정한 값 중에 하나, in 뭐뭐 안에, 그 다음에 between 지정한 값 사이의 값, between and 같이 쓰여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것, 그죠? 아니다 0이니까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0보다 크다 또는 is null, is null이라는 건 뭐예요? null 값이다. 그러니까 1000보다 큰 값을 입력하거나 비워둬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만 이상, 그죠? 만 이상이 고 end니까, 그 다음에 10만 보다 작아야 돼요. 미만인 숫자. 그 다음에 len, length 길이 가로 열고 대가로 사원번호 대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게 사원번호가 필드명이 되는 거죠. 이 필드 길이가 length, length 그러면 length가 길이란 뜻인데 len 길이 7하고 같은 거, 그래서 사원번호가 반드시 7글자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len, length 잠시 후에 요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and를 썼고요. 그죠? 날짜야 날짜. 날짜는 앞뒤로 샵이 붙는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날짜 같은 경우는 앞뒤로 샵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in 금운동 중에 하나, 금운동 중에 입력하라라는 거 in. 그 다음 between and 아까 말씀드렸죠? 100하고 999 사이, 그래서 100부터 990까지만 999까지만 입력하라라는 뜻이고, like 그 다음에 큰 따옴표 A 물음표 4개, 그러니까 A로 시작되면서 4글자, 그러니까 총 5글자죠. A 포함해서. 그래서 A로 시작하는 5문자를 입력하겠다. 이런 거 같은 문자를 입력하라. like를 같은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유효성 검사 규칙 실습은 잠시 후에 직접 하기로 하고요. 검사 텍스트, 얘는 규칙에 어긋났을 때 표시할 오류 메시지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번호 OLE 개체에서는 당연히 검사 텍스트 지원되지 않는 거고, 검사 텍스트 속성 설정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라. 그리고 최대 길이는 255자. 만약에 검사 텍스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표준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회원번호, 지금 디자인 보기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 그 다음에 검사 텍스트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식 작성 단추를 누른 다음에 len, length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대가로 열고, 회원번호 대가로 닫고, 이 회원번호는 이 필드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가로 닫고 는 7,
길이가 7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번호는 7자리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긋났을 때 검사 텍스트 회원번호는 7자리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회원번호가 이제 7자리인데 셋, 넷, 다 6자리 주고 엔터를 쳤을 때 회원번호는 7자리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거고, 유효성이 어긋났을 때 텍스트 형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텍스트입니다. 기타 필드 속성, 새 값이라는 거는 일련 번호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분, 임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기본값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입력될 값이에요. 그래서 숫자 형식의 필드에서는 0으로 기본값이 주어집니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일련 번호 OLE 개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의 날짜와 시간은 now 함수, 그 다음에 현재 날짜는 date 함수를 이용을 해요. 이런 것들은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여부 설정. 그 다음에 일련 번호 형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빈 문자열 허용, 말 그대로 빈 문자열을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그래서 필드의 빈 문자열을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라는 거고, 유니코드 압축, 유니코드 우리 2바이트 아니겠습니까? 유니코드가. 그래서 입력되는 각 문자를 모두 2바이트로 나타내는 속성. IME input method editor 또는 environment, 한글 입력할 거냐 또는 영문 입력할 거냐, 그 환경을 지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타 필드 속성,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기본 키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키를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PK 이렇게 나타내죠. 굳이 번역을 하자면 주키 이렇게도 부르는 거고, 한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필드, 그걸 갖다 기본 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 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 그게 바로 기본 키다라는 거. 후보 키 중에서 선정된 거 이미 우리가 키 배울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으며 중복될 수 없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중복되는 사람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설정하지 않아도 다른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LE 개체라든가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 2016서부터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긴 텍스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LE 개체라든가 첨부 파일 형식 이런 애는 기본 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긴 텍스트를 기본 키로 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기본 키를 지정하게 되면 인덱스 속성이 이걸로 바뀌어요. 예, 중복 불가능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 키를 주게 되면 인덱스 하겠다라는 거고, 중복 불가능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맞다 틀리다 유념하셔야 되고,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키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 상태가 아닌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의 기본 키 설정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드를 연결해서 키를 만들 수 있죠. 복합, 연결, 우리 무슨 키라 그래요? 슈퍼키 기억나시죠? 슈퍼키를 기본 키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 키의 종류, 일련 번호 기본 키,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로 된 경우 필드를 기본 키로 사용하는 거 일련 번호 기본 키고, 단일 필드 기본 키, 한 개의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4번, 학번, 주민등록번호, 얘네들은 단일 필드 하나를 가지고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킨다라는 거고, 다중 필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복합, 연결, 슈퍼키 기억나시죠?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죠. 유일성은 만족하는 거. 이렇게 키의 종류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기본 키 지정하기. 리본 메뉴에서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기본 키가 있어요. 기본 키를 클릭해서 기본 키 설정 가능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키를 선택해도 돼요. 가겠습니다. 지금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4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키를 누르게 되면 기본키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 오게 되면 기본키가 있죠. 얘를 다시 선택하면 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기본키를 이용해서 4번을 기본키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민번호를 눌러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기본키를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중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키 누르면 둘 다 해제가 돼요. 그 다음 또 지금 기본키 설정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인덱스 예 중복 불가능 이렇게 잡혀요.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주민번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인덱스는 아니오로 바뀝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본키 누르게 되면 둘 다 해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 들어가서 지금 사원번호 111 222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사원번호 111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여기에 가서 사원번호를 기본키로 설정을 합니다. 아까 중복이 되면은 기본키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보세요.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키 설정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키를 해제하거나 또는 데이터 시트 보기 들어가서 중복된 값을 갖다가 수정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키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키 단일 또는 다중 필드에 기본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봤습니다. 인덱스 색인 가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거는 테이블에서 검색 및 정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에요. 결론적으로 행의 고유성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므로 이래서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거고, 한 테이블에서 32개까지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어요. 32개까지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기본 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인덱싱이 돼요. 인덱싱하게 되면 정렬, 그룹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쿼리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인덱싱을 하는 거고, 테이블의 내용을 검색할 때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중복된 값이 없는 필드를 인덱스하게 되면 검색 속도가 향상돼요. 그리고 OLE 개체 같은 경우는 인덱스 사용할 수 없고, 레코드 변경 추가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갱신될 때마다 인덱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갱신, 업데이트죠.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집니다.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이 추가, 삭제, 업데이트 될 때 인덱스도 같이 업데이트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에만 인덱스하게 되면 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인덱스 종류는 단일 필드 인덱스, 그 다음에 다중 필드 인덱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필드 인덱스는 하나의 필드의 인덱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필드 기본키를 지정하는 경우에 인덱스 속성 기억나시죠?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 이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 이미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다중 필드 인덱스 가겠습니다. 다중 필드 인덱스는 여러 개의 필드에다가 인덱스를 지정하는 건데,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4번을 기본키로 설정했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건데, 인덱스 중복 불가능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디자인 탭에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에 오게 되면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를 누르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 4번, 정렬 순서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이렇게 4번을 가지고 인덱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 얘를 선택하면 인덱스가 기본키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유
유니크 예 선택하게 되면 인덱스의 모든 값과 다른 값과 중복될 수 없다. 유니크 고유 예니까. 그 다음에 널 무시 아니요 그러면 널 무시 아니요. 그 다음에 예를 선택하면 너를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널 예를 선택하면 널 값을 갚는 레코드는 인덱스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널 무시 예니까. 그 다음에 다중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아까는 이제 4번을 인덱스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인덱싱한다. 그럼 이렇게 다중으로 인덱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는 필드를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각 인덱스는 필드를 몇 개까지? 1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덱스의 개념이에요. 관계 설정 가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테이블과 테이블과의 관계 매우 중요하죠. 가겠습니다. 업무 주제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관된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테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쿼리 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관계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고,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우리 프라이머리 키 PK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테이블에 폴링 키, FK, 외래 키 서로 대응시켜서 관계를 설정한다라는 거고, 이때 두 키는 반드시 데이터의 형식과 정보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맞다 틀리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관계 종류는 이제 1대1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다, 그 다음에 다대다, N/M 관계가 있어요. 1대1이라는 거는 기본 테이블의 개체, 그 다음에 상대 테이블의 개체가 1대1로 대응하는 관계, 그게 1대1 관계라고 하는 거고, 1대 다는 여러 개체, 상대 테이블이 여러 개체에 대응하는 관계, 그게 1대 다. 그 다음에 XS에서는 다대다를 직접 표현하지는 못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의미 그대로 기본 테이블의 임의 개체가 상대 테이블의 여러 개체, 또 상대 테이블의 임의 개체 역시 기본 테이블의 여러 개체, 말은 길죠. 다대다. XS에서는 직접 표현하지 못합니다. 1대 다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관계다라는 거고, 관계 설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의 관계 그룹에 관계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을 표시해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테이블을 숨길 때 디자인 탭의 관계 그룹 테이블 숨기기를 해서 테이블을 숨길 수도 있어요. 이 숨기기는 조심하실 게 관계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테이블을 갖다가 숨기는 기능입니다. 1대1 관계, 1대1 관계라는 거는 두 테이블 모두 기본 키로 지정된 필드가 있다, 사용한다 그랬을 때 1대1 관계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요. 이거 직접 이제 실습을 통해서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의 1대1 따라 파일을 갖다가 불러오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지금 왼쪽에 테이블 성명 학과명 테이블이 있고 휴대폰 주소 테이블 두 개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명하고 이제 학과명이 들어가 있고 학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주소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고 휴대폰 주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테이블의 공통점은 학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테이블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학번이 키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학번이 기본 키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확인했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게 되면 이걸 테이블이 나타나죠. 테이블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테이블 표시를 누르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추가로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지금 학번 그 다음에 학번 이 두 개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 학번을 드래그해서 휴대폰 주소 테이블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렇게 되면 성명 학과명 테이블의 학번, 휴대폰 주소 테이블의 학번 두 개 다 기본 키, 그리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관계 종류가 1대1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인 유형 들어가서 첫 번째,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시키겠다
아까 뭐가 일치하는 거였었어요? 학번, 그죠? 학번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인 유형 첫 번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들기 누르게 되면 바로 1대1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계 편집 삭제가 있습니다. 관계 편집 누르면 여기서 편집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삭제를 누르면 관계가 삭제돼요. 그래서 닫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관계가 설정이 된 거죠. 또 한번 볼까요? 1대1 관계.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성명, 학과명 테이블을 열었어요. 그러면 성명, 학과명만 나와 있죠. 근데 이 홍길동 학생의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휴대폰하고 주소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1대1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테이블이 1대1 관계, 마찬가지로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바로 1대1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팀원 1대다 따라 파일을 갖다 불러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테이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원 번호가 있고 4번 성명, 그 다음에 팀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 사원은 111인데 팀 코드는 COM이에요. COM, COM, SAL, SAL, MAR, MAR 이렇게 팀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팀 코드가 어떤 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 COM은 전산팀이고 MAR은 마케팅팀, SAL은 영업팀이네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 보기에서 보니까 팀 코드의 팀 코드가 기본 키고 팀 코드 팀명 테이블에서는 그 다음에 4번 성명 팀 코드 테이블에서는 4번이 기본 키네요. 그러면 현재 이 팀 코드가 무언지 알려면 이 팀 코드 팀명 테이블에 가서 레퍼런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팀 코드에서는 팀 코드가 기본 키였으니까 얘가 무슨 키가 되는 거예요? 폴링 키, 외래 키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1대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누르고, 지금 팀 코드가 4번 성명 팀 코드에 이 팀 코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열리죠. 그럼 팀 코드 팀명의 팀 코드, 4번 성명 팀 코드의 팀 코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누르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렇게 되면 1대다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인 유형에서 세 번째 거 4번 성명 팀 코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얘 팀 코드 팀명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 그리고 확인 1대다 관계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만들기. 이렇게 되면 1대 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계 편집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삭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장 1대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원번호 팀 코드를 열어봐요. 팀 코드, 그 다음에 팀 코드 팀명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더하기를 누르면 COM이라는 전산팀인데 COM팀이 누구일까요? 4번하고 성명 알고 싶어요. 이랬을 때 COM을 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11 222 333 사원번호 홍길동, 홍규경, 홍준기, 이런 식으로 그 COM에 해당되는 부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됐네요. COM은 전산팀이고, 이번에 마케팅팀 666 777, 그죠? 그 다음에 영업팀 444 555, 이렇게 1대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팀 코드에서 팀 코드를 갖다가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4번 성명 그 부서의 그 팀의 인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대다 관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대다 관계 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엑세스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갖다 형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직접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1대다 관계 2개를 이용해서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 과목 코드 테이블 학번 과목 코드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과목 코드하고 여기 과목 코드하고 1대다를 형성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학번하고 학번을 갖다 1대 다대일 관계를 형성시켜서 다대다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대다 관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RDB에서는 관계형 DB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직접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고요. 조인 속성 가겠습니다. 테이블 관계 설정할 때 조인 속성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조인 유형 단추를 클릭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인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시키겠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부 조인이라고 불러요. 이너 조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조인 형태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추출하겠다라는 거. 그게 바로 내부 조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 외부 조인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두 테이블 중에서 왼쪽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는 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 테이블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시킵니다. 그게 바로 왼쪽 외부 조인, 레프트 조인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외부 조인,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 중에서 오른쪽의 테이블은 모든 레코드를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왼쪽 테이블에서는 오른쪽 테이블과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조인 종류, 내부 조인, 왼쪽 외부, 오른쪽 외부. 이미 우리가 파워 쿼리, 엑셀 파워 쿼리 때 조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관계 편집인데 관계 편집하기 위해서 관계선을 클릭하면 관계선이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관계 편집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러면 조인 유형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 어떤 쿼리에 어떤 필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관계 삭제할 때는 바로가기 키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이미 살펴봤었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관계를 삭제하게 되면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참조 무결성 가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상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무결점,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지금 1대다 관계인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게 되면 동시에 두 번째에 있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기본 테이블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관련된 테이블에서도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결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테이블의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관련 테이블의 데이터도 같이 레코드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체크가 해제가 되면 기본 테이블에서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관련 테이블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요.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관련 테이블 모두 삭제가 해제되어 있으면 같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다. 그랬을 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섹션 길게 강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섹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